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바로 글쓰기 양식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글쓰기 기능 구현하는 거 조금 귀찮은 과정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프로필 업데이트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신 뒤에 한번 이걸 이용해서 bold write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글쓰기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바로 이 bold write 서블릿으로 전송을 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또한 이제 바로 이렇게 게시물 작성 양식이라고 간단하게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ID 값은 그대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사진 업로드 대신에 파일 업로드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네임은 몰드 파일로 바꿔서 이제 서버 쪽에서는 몰드 파일이란 이름으로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라고 내용을 바꿔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변수들을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ID 말고 이제 또 글 제목이 들어갈 수 있겠죠. bold title이라고 변수명을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홀더에다가 글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사용자한테 알림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인풋 타입은 텍스트로 바꿔주셔가지고 이제 하나의 문자열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맥스랭스는 이렇게 50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최대 길이가 50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고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글 내용 또한 한번 정의를 해줄게요. 이제 글 내용 같은 경우는 텍스트 에어리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텍스트 에어리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클래스 한 다음에 폼 컨트롤을 넣어줍니다. 제가 글 제목 부분에는 안 넣어줬었네요.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제목 부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로우스에 10을 넣어서 행을 10개까지로 기본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bold content라고 해서 이제 게시글을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제 맥스 랭스는 2048을 넣어 주셔가지고 최대 2048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해서 글 내용을 입력하세요라고 사용자한테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바로 한번 새로 고침을 하셔가지고 이 글쓰기 페이지로 가셔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게시글을 작성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가 날아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충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bold title, bold content, bold file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잘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 전송 양식을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한번 바로 이어서 bold DAO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게시판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접근을 해서 다양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bold DAO를 정의해 주는 거고요. 바로 visual DAO를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조금 바꿔주는 방식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이 visual DAO에 있는 이 회원가입 함수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주겠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등록하는, 즉 인설트를 시키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정의를 해준 거고요. 이제 사용자로부터 bold title, 그 다음에 bold content 등을 입력을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bold 파일도 받고 bold real 파일도 받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4개 변수를 받아주셔서 바로 이 bold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는데 이제 select 구문을 넣어서 서브 쿼리로 한번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이제 if 너를 사용할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bold id처럼 자동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auto 크리트먼트를 써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if 너를 이용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bold id가 큰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본값이 1이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게시글이 등록되는 거는 now 함수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제 조회수는 기본적으로 0이라고 설정해 주시고 또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if null 함수를 이용해서 이 bold 그룹 또한 마찬가지로 이 bold id와 비슷하게 1씩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레벨 값과 시퀀스 값은 전부 다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깔끔하게 작동할 거고요. 자, 바로 이걸 다 지워주셔서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bold title, bold content, bold file 이런 식으로 각가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자, bold file 있고 bold real 파일까지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진 거고요. 또한 이제 특정한 게시글을 선택했을 때 그 게시글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즉 이렇게 데이터를 셀렉트하는 하나의 함수를 또 만들어 줄 거라서 이걸 그대로 복사하신 뒤에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자, can 유저 대신에 get bold라고 해서 하나의 게시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bold id를 이용해서 어떠한 게시글을 가져올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select from bold라고 해서 이제 bold id로 검색해서 특정한 게시글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 결과는 bold 안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set user id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결과로 나온 걸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유저라고 변수명을 정했으니까 이 bold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bold id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get int라고 해서 bold id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다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노가다죠. 또한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기본적으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HTML 엔터티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환해 줄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특히 이제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이 좌측 꺽쇠 같은 경우는 LT 이렇게 less than으로 치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열리는 꺽쇠 같은 경우는 greater than으로 이렇게 치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백 같은 경우는 BR 태그로 바꿔주시면 되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또한 방어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bold 타이틀 뿐만 아니라 이 bold 컨텐트 또한 이렇게 방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bold date 같은 경우는 이렇게 substring 0, 11을 넣어서 날짜에 대한 정보만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내려보내셔가지고 자, 하나씩 다 추가를 해줍시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래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귀찮은 작업이죠. 근데 뭐 한번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쓰니까요. 대충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bold 레벨도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get int로요. 그 다음에 bold sequence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자, bold group 또한 가져오고요. 다 get int네요. 이제 이렇게 real file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bold file 또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old sheet 같은 경우는 조회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int형, 즉 정수형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하나의 게시글 정보를 가져오는 getBold라는 함수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bold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바로 실제로 게시글 작성을 처리해주는 boldWrite 서블릿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유저 프로파일 서블릿을 그대로 복사하신 뒤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름을 boldWrite 서블릿이라고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노테이션은 그냥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포트 리퀘스트를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나머진 다 그대로 두시고요. bold 타이틀과 bold 컨텐트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글의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기본적으로 타이틀 값이, 즉 글 제목 값이 비어 있다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내용을 모두 채워주세요 라고 한번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bold right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bold 파일과 bold real 파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사용자가 전송할 때 이 bold 파일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전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파일 확장자 제한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줄게요. 이제 물론 각종 보안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의 환경 설정 및 각종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보안 관련한 내용들은 일단 패스를 하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bold DAO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write 함수를 실행해서 이렇게 user ID, bold title, bold content, bold file, bold real file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지금 이렇게 어떤 오류가 발생하죠? 한번 bold DAO로 가볼게요. write 함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이름을 제가 레지스터라고 그대로 설정해 놨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작성 이후에는 성공적으로 게시물이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출력한 뒤에 이 bold 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바로 web.xml 파일로 가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작성한 이 서블렛을 매핑 시켜주도록 할게요. bold write 서블릿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서블릿을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bold write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서버를 재시작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게시판으로 가셔서 글쓰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순신으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신 뒤에 자유 게시판으로 가서 한번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글 제목, 글 내용. 파일은 기본적으로 한번 업로드를 하지 않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해보시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게시물이 작성이 되었다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이렇게 게시글을 확인해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한번 특정한 파일을 포함해서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또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한 경우에는 파일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55.jpg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특정한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설정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업로드 폴더에는 55.jpg 파일이 2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파일 이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파일 업로드 이름 관련한 정책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실제로 업로드가 될 때는 파일 이름을 바꾸어서 업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이 bold real file이라는 속성을 따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실제로 특정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거나 할 때는 이 파일을 받되 그 파일의 이름은 55.jpg로 설정을 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파일 업로드 관련 개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속성으로 가셔가지고 이클립스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메타데이터 폴더로 가신 뒤에 이 플러긴스에 가셔서 서버 코어에서 현재 작동 중인 이 서버 관련 리소스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업로드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동일한 파일이 2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정말 성공적으로 게시글이 작성이 잘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게시글 작성 기능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